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FOMC를 앞두고 자산시장 전반에 기묘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8% 상승한 28,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70% 상승한 1,87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43% 상승한 0.4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롱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1%,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무려 80%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0.18% 하락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7% 상승한 1,340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이와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5월 4일 오전 3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이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초점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길 바라는 시장 자체에 충격이 될 만한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월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와 고용 시장 내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만큼 시장과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5.0에서 5.25%로 25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금리 인상 여부나 인상폭보다 금리 동결 및 인하에 관한 시점이 더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제롬 파월 조동아리의 모든 것이 달린 것인데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 18명 중 과반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 동결하는 방향으로 경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을 주장하던 메스터 총재도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이후 비교적 잠잠하던 은행 위기 우려가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문제로 다시 불거졌던 점도 연준의 긴축 종료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게 됩니다. 이제 한국 시간 기준 2일 오후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기준 금리를 25bp 올릴 가능성은 92.2%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을 끝으로 이제 7월이나 9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뒤 다시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인데 이제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린 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달러 약세 베팅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데이터에 의하면 4월 25일 기준 헤지펀드와 다른 대형 투기 세력들은 주요 통화 대비 달러 하락 베팅을 7만 계약 이상으로 확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매번 FOMC가 중요했는데 이번 FOMC 역시도 꽤나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FOMC의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 JP 모건이 FRC를 인수하면서 금융 위기가 종식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 시민들과 투자자들의 공포는 쉽사리 벗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은행권 불안에 암호화폐 투자 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5명 중 1명꼴로 투자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높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은행권 불안에 따라 암호화폐에 투자한 미국인이 증가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장 조사 업체인 모닝컨설트의 4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22%가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는 지난 1월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 비트코인이 미국인 100명 중 16명꼴로 보유해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꼽혔고 나머지는 이더리움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등 순위에 얻다라고 하네요. 여기 XRP가 없는 게 다소 좀 아쉬운데요. 이제 암호화폐 보유의 증가는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에 여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포브스는 분석하면서 이 높아진 관심 속에 투자자들이 언젠가 전통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대체할 것으로 믿는 암호화폐는 지난주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벌적인 매크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거시 경제의 위기가 가속됨에 따라 새로운 해지 자산,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여론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수치로서 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1월 대비해서 2023년 1월 대비 현재 거의 100% 가까이 상승한 모습, 최저점 대비해서 10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 자체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죠. 과연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새로운 자산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이제 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긍정적인 전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에게서 미국이 부도 위기에 쌓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상환을 높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산을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몇 개월 내에 13억 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미부도 위기 고조에 13억 원 돌파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13억 원이 아니라 1억 원만 도달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3억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 임원 발라지 스리니바사는 비트코인이 미국 경제 위기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100만 달러까지 폭등하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라지 스리니바사의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위터상에서 어떤 한 명과 내기를 했죠. 3개월 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3억 원에 도달할 것이다.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에 10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3개월 안에 얘기한 게 바로 나오는데요. 3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데 내기를 걸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 경영 방식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지난 3월 설정한 90일이라는 타임라인은 급속한 뱅크런 발생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은 단지 이제 베팅을 부추기기 위한 선전이거나 홍보 이벤트로 해석했지만 자신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은행의 뱅크런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방향적으로 훨씬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현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경우는 JP 모건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론은 약간 이제 금융 위기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스리니바산의 경우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스리니바산의 법정 화폐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몇 달 안에 10%, 몇 년 안에 70%라며 10%라는 수치만 놓고 볼 때 낮아 보이지만 이는 매우 높은 수치로 국가 부도 가능성이 사상 최고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국가 부도 위기 가능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금과 은 또는 비트코인처럼 대체 가치 저장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비트코인 급등은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밑에 뭐 블라블라 나오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미국이 부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글로벌 경찰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파산을 하고 부도를 선언하는 날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6월 1일까지 이 부채 한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 면에서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방금 나온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로 시작을 한 은행권들의 계속된 파산 모습들이 지금은 좀 종식된 듯 보이고 있지만 이 위기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스리비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 스리니 바산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경우는 그래도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크립토를 들고 있는 자와 들고 있지 않는 자의 자산의 격차가 소득으로는 메꿀 수 없을 정도의 급등이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8포인트 하락한 5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를 꽃피운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누구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국가조차도 사유재산을 빼앗을 수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수호하며 실제로 이런 토대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죠. 그럼 미국이 점차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달러의 위상은 실제 중국과 연대한 국가들을 통해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간 미국은 윤정기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며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찍어내면 그만이니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창조 경제인 셈이죠. 그랬던 미국이 자유를 점차 빼앗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원인은 9.11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9.11 테러를 방지한다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였죠.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 자유까지 문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가 되었죠. 거기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을 빼앗아 해당 재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죠. 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아무리 러시아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재벌들의 개인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이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개인이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를 몰아내려고 대놓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위안화를 이용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
최종적으로는 금과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계획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우디가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우디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이후 페트로달러를 통해 달러가 기축으로 인정받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세계 모든 빚이 달러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그런데 이 사우디가 미국과 등을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위안화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 확산 속도는 급격하게 빠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수십 년이 걸릴 일을 며칠 안에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수세에 몰려있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 미국은 암호화폐 기술과 지정학적 흐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달러의 지위가 영원히 기축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달러의 지위가 영원히 기축으로 유지될 것이라 믿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과거 같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싹을 잘라버릴 수 있었겠지만 이제 상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범브릭스 국가들입니다. 이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빠르게 암호화폐 기술을 수용하고 결론적으로 디지털 달러화는 물론 다양한 가상자산 산업이 미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데 SEC의 게리 겐슬러는 이미 법이 잘 갖춰져 있는데 크립토 업계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실정이죠. 이 크립토는 크립토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증권법으로 다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이 달러의 위협과 신흥 패권의 등장은 결국 금융시장과 각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무런 진통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가치 보존이 가능한 자산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세계 각국이 기축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무질서한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이 국가 시스템의 존폐와 무관하게 유지되길 바라겠죠. 이제 흔히 이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금에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금 ETF나 이제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금 예금 같은 경우는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금을 사서 들고 다니는 것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서나 내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든 하드 월렛이든 디지털 월렛, 덱스, 디파이, 시파이 등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트코인은 위안화나 달러 CBDC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기능만으로 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기능은 단순하죠.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다만 그 단순한 기능이 최초로 현재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런 이유로 기관과 국가조차도 유일하게 채택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용이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이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 상승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이 시간이 갈수록 매도해야 할 이유보다 매수해야 할 시그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